2026 주식 월드컵.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특히 반도체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이죠. 우리 증시도 사실 모두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코스피 또 기록을 썼습니다. 거의 9,400 근처까지 정말 무서운 질주를 했는데 문제는 자꾸 힘이 빠지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결국엔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절로 심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밀렸었던 코스닥은 낙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재 5%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왜 이런지 또 축구까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욱더 아픕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연기를 했다는 소식, 그래서 협상 개시가 좀 지연이 된다는 소식이 발목을 좀 붙잡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증시가 빠질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상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경기장의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의원님, 이거 우로 갈수록 점점 좀 심각해집니다. 코스피가 위아래 변동폭이 지금 거의 50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9,400을 뚫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8,900이 조금 전에 이탈이 됐군요. 그리고 코스닥은 5% 넘게 빠집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간 것도 없이 이 엄청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원고에는 제가 이제 대형주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대형주도 다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대형주 차트도 마이너스 1.8, 와. 중형주 차트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소형주는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오늘 다 빠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이제 뭐 빠지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미 나스닥이 좀 빠져요. 빠지고 있어서 이제 그것 하면서 같이 좀 빠지는데 그럼 이미 나스닥은 왜 빠질까? 사실 그 뚜렷한 지금 이유를 찾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그 협상 길이 시작일이 조금 밀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도 아침에 이제 벤스가 브리핑할 때 그 얘기는 미리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협상이 조금 뭐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또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빠르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건 저희 코스닥 쪽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오히려 아침보다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조단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2,200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이 뭐 엄청난 뭐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든지 뭐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든지 꼭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이제 그런 뉴스에 의해서 조금 이제 시장 흔들림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우리 시장의 변동폭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3,000 이하에 있을 때하고 코스피가 지금 8,000대 있을 때하고 9,000대를 넘어갔었으니까 지금 이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커진 거는 같아요. 예전에는 100포인트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냥 뭐 일종의 뭐 단기적인 흔들림 아닐까 이 정도로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덕호 의원님께 경기장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신고가 행진을 보였었는데 코스닥 주주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말간에 그래도 이제 종전협상 서명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코스닥 소외감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으로 해서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의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실상 휴전 협상에 조인을 한 거지 완벽하게 종전 협상을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경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이제 뭐 시장 끝났으니까 뭐 예. 손절 치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타이밍이 지금 아니죠. 왜냐면요, 오늘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외국인이 또 팔더라 이런 얘기를 분명 하시거든요. 근데 매수 규모를 다 더해서 이제 순매수 경향이나 순매도 경향을 보시면은 외국인 그렇게 안 팔았어요. 예, 외국인 오히려 좀 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게 특이합니다. 오늘 누가 많이 파느냐? 기관이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이 파는 거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이번에 뭐 사실 이제 시장의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 전에 예. 지금 다음 한 10일 뒤면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조정 나오는 거는 그냥 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재변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기 정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물량들이 언제 나왔었냐라고 하면은 5월달 이제 5월달 이제 한 중순까지 이제 좀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주로 한 번에 주가 빠졌습니다. 뭐 전력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때 빠질 때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었고 외국인은 또 담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오늘 특히나 이제 뭐 12시 부근부터 해서 주가 빠진 원인은 일단 멕시코한테 축구 쳐서 기관들도 짜증나니까 술 먹으러 가려고 술값 벌려고 지금 던지는 주식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전협상 관련돼서 이제 뭐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변동성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뭐 당황할 시장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탄력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덕호 위원께서 이 시장의 하락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설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 경기장 분위기 좀 먼저 읽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 오늘 선발된 선수들을 보기 전에요. 오늘 오후 8시 반에도 펼쳐질 증권 통판 힌트 한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힌트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데이로 펼쳐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놓쳤던 문제들이 있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저희 채널 쇼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식 월드컵 11명의 선수들 각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별로 대응 전략을 자세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오늘 공격수에는 JNTC,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정말. 살아났습니다. 예. 정말 얇은 두께의 유리기판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세계 나왔죠. 최초. 그래서 JTC가 사실 뭐 덩치가 큰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 역시 최정상의 선두에 설 만한 선수가 오늘 장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예. 일론 머스크 테라펩 소식이 나오면서 TC본더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대표해서 한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사실 장 초반에 이 선수의 경기력 괜찮았는데요. 네. 체력이 좀 빨리 빠지는 모습이 후반으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으로 가보면요. 예. 전력기기 삼총사가 몰려 있습니다. 와, 3대장이 등장했군요. 오늘은 공격수보다 중원이 더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LS 일렉트릭 선수는 장 초반에 두 자릿수 때 쭉 뽑아 올리는 모습.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기세가 약간 주춤하지만요.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선수도 오늘 장에 결코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수비수가 정말 막강합니다. 오늘 선발 라인 대단한데요. 아니 오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보다 수비진이 더 강해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 2차 전지가 양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백의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그중에 단연 돋보이고 있는 셋업체들이 양쪽에 버텨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인텔과 애플의 훈풍이 닿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 급등했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를 다 달았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음전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정말 지수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90만 원 근처까지 갔고 아직도 플러스권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이죠. 삼성물산, 연일 이쪽도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선발의 라인을 보니까 골키퍼가 아주 든든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기수 위원님, 오늘 베스트 11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볼 선수일까요? 저는 전력주 중에서 LS 일렉트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선수가 전력에서도 유난히 좀 도드라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요 근래 보게 되면 이제 차트 흐름이 셋 중에서 뭐 제일 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이제 계속 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전 시스템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 변압기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뭐 배전방까지 배전 기기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변전소를 만들 적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실제로 지금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고 수주가 지금 엄청납니다. 수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3년치 지금 수주가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된 것을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지 이게 돈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생산 능력 지금 대폭 확장 중이고요. 아마도 이제 2028년도에 한 번 또 이제 퀀텀 점프를 할 텐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 확장 중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도 아마 늘 걸, 외형도 좀 많이 성장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보실 때 예. 그거 ESS 같이 보셔야 돼요. 아, ESS 이쪽도요? 예. 오. 그러니까 ESS는 물론 이제 ESS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예. SDI하고 이런 데서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 설치 누가 합니까? 아. 예, 설치는 그 LS 일렉트릭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변전도 시스템, 변전소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다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ESS 설치하고 싶어 하면은 LS 일렉트릭한테 연락합니다. 예. 그럼 LS 일렉트릭이 주로 삼성 SDI하고 주로 저기를 거래를 많이 해요. 아, 이건 몰랐네요. 네, 거기서 따다가 이제 그거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의 ESS 설치하는 부분에 매출이 얼마인지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은 ESS 시장이 잘 커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계속해서 사실 이쪽에 전력기기 쪽에 3대장은 누가 대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대장이에요. 예. 다 대장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내러티브라든가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좋게 보는데 예. 근데 한 주가 지금 3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약간 좀 몸집이 좀 부담돼서 신고가를 다시 제일 먼저 쓸 종목이 누구냐 그러면은 LS 일렉트릭을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덕후 위원님, 저희 그저 구성이 조금 바뀌어서요. 첫 번째 선수는 위원님께서 보고 싶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VP로 꼽을 선수는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오늘 선발된 이 라인업의 선수들 어떤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JNTC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눈에 띄죠. 뭐 당연히 이제 우리 포지션 상에서도 가장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선수기도 한데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우리 그래프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마치 이제 좀 고르게 분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취한 전략은 우리가 이제 버스 파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명의 선수가 다 지금 수비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JNTC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서 지금 거래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아직도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NTC가 이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 그것도 하필 지금 와서 시장이 다 빠진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과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SKC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SKC가 뭐 북미 공장 뭐 증설 안 한다더라 이런 뭐 낭설이 좀 돌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뭐 시장 빠지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SKC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화학 소재 쪽 매출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SKC가 이제 4월, 5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다시 한번 순환이 되고 환기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뭐 양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물론 최태원 회장도 올해 초부터 해서 이거 유리기판 대박이다라면서 온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던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력 자체나 어떤 기회 자체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주에 대한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데 뭐 우리 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저희 뭐 초전도체 때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만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두려움이 되면 또 팝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비싸게 샀다. 그래서 이거 끝났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접근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JNT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국인 보유율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순매도가 좀 충분히 증가를 하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잔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좀 줄었는데 이제 개인이 다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문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마 이렇게 개별 종목의 강세가 좀 세게 나온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추정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이 유리기판 테마 뭐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나노 TGV 관련해서 이제 유리기판을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공정 미세화에 대한 부분들의 기회들을 봤을 때 전력 감소에서는 충분히 이 기판들이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JNTC 뭐 오늘 시장에서 사십시오라는 의견보다는 예. 여전히 시장이 하락하는 도중에도 이 기회를 노리는 반도체 섹터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JNTC가 오늘 유난히 유리기판에서 돋보인단 말이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JNTC가 대장으로 등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이번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시장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판도가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선행 투자와 양산 준비를 하고 있던 SKC가 있는 상태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SKC와 이제 기술 개발이 됐던 JNTC의 격차는 쉽게 좁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SKC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소재 쪽 매출들이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종전 협상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들리면은 예. 또 유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KC 입장에서도 지금 봤을 때는 무리하게 증설을 하지 않는 겁니다. SKC 지금 4년째 적자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이 4년째 적자에다가 부채 비율도 200%가 넘는데 사실 SK그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SK 하이닉스 빼가지고 여기다가 지원하려면은 주주들이 얼마나 욕하고 난리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무리하게 선행하진 않겠다. 오히려 네. 양산 자체에서의 시장 성장성을 한 번 더 검증하고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JNTC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사셨던 분들은 하나의 좋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다가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신기술 위원님께도 JNTC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는데요. 다른 유리기판 주들은 윗꼬리 달고 하락 전환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다른 유리기판주들이 이제 하락 전환한 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예, 코스닥 많이 오늘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0.3mm 했었거든요. 네. 유리기판 만들었는데 0.3mm 하는 거랑 2mm 하는 거랑 예. 거기서 거의 같지만 네. 레이저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진짜 미세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얇게 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뚫으면서 미세 크랙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결함이 없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돼야 되고. 유리를 녹여가지고 뚫으면은 위아래에 유리 녹은 게 남아있잖아요. 네. 그거 깎는 게 식각이거든요. 예. 그것까지 해내야 돼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력 부분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JNTC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한 단계 진일보한 어떤 기술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JNTC가 앞으로 시장을 더 확고하게 점유율이 높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SKC가 높을 것인가 하면은 아무래도 SKC가 먼저 개발하기도 했고 예. 또 뭐 고객사와 관계 이런 것들 보더라도 브랜드 파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것 유리기판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렇게 좀 가볍고 내러티브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종목들이 탄력은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JNTC가 더 갈 수는 있을 텐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그러면 더 가고 우상향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네. 그렇게까지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간다면은 이제는 좀 비중 축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NTC 가장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 텐데 비슷하게 반도체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코스피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테라팹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주가를 살려주는 것 같은데요. 신기수 의원님, 한미반도체는 어떤가요? 네, 한미반도체 티시본더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나왔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근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기대치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보여줘야 되겠죠. 2분기까지도 못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보여줘야 되고 시장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꺾이지도 않을 거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위로 가기도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실적 시즌 때까지는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좀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준다면은 또 뭐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유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덕호 위원님, 한미반도체 선수 사실 장 초반에는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됐거든요. 35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찍고 그 정규장이 아니라 넥스트장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쭉 밀리면서 지금 3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선수 오늘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건 시장 때문인가요? 그렇죠. 시장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HPSP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예. 주가가 잘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실 게 HPSP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압수소 어닝 장비를 이제 테라팹에 납품하겠다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이제 또 다음 먹거리 뭐 있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관심이 도는 겁니다. 그게 애프터마켓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워 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신규 전문가께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또 선뜻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2분기 실적이 갑자기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제 전년 대비해서의 어떤 기저 효과가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주가가 막 20% 30%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장비주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비주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저희 쿠팡 보냈습니다. 택배 싸서 보냈습니다 하고 땡 하고 이렇게 매출이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 현지에 있는 고객사들이 이거를 클린룸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고 해야지만이 그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도 안 했는데 지금 가서 장비는 도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가동도 못 해본 상태에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장비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안 되면은 이거 다시 환수됩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은 항상 이제 매출 이연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TC본더 관련해서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여전히 공략 가능한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선수들 연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JNTC가 선두 자리에 섰고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사실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 가장 덩치가 큰 선수죠. 이렇게 해가지고 봤고요.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ADC 강자 리가켄바이오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맞아요. 역시 상승분 반납 반체 현재는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개막도 앞두고 있는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리가켄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냥 좀 내려놔야 되는 걸까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보면은 그 코스닥 살짝 반등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안 좋았을 적에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 반등이 나오면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후심은 지금 거의 처참합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동안에 그 코스닥이 그나마 좀 살아 있을 때도 계속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코스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ADC와 관련된 부분은 리가캠이 국내에서는 제일 선도주자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리가캠 관련해서 지금 제일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제 얀센의 이제 옵션 계약이죠. 네. 지금 이번에 아마도 이제 후반 중에 얀센 쪽으로 이제 그 수출된 게 뭐냐면은 LCB84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에 지금 이제 임상 1상이 거의 끝나가요. 근데 임상 1상에 대한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얀센이 이제 독점 개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상 1상에서 데이터가 좀 확보될 때 내지는 임상 1상이 끝나고 2상 들어가기 전에 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얀센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리가켐한테 적어도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일단 한꺼번에 들어온 돈이 그렇고요. 한꺼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일스톤으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인데 저는 이제 하반기 중에 지난번에 나온 데이터들을 쭉 보면 하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보면 얀센이 분명히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거든요. 예, 굉장히 데이터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릴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걸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도. 주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좀 진입하면은 코스닥 반등과 함께 좀 올라가 있다가 예. 그리고 얀센의 어떤 그런 옵션 행사와 함께 다시 신고가를 내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예. 제약바이오 중에서 리가켐 주목해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덕후 의원님, 리가켐바이오는 사실 이 종목 별개로 볼 것도 아니고 코스닥의 워낙에 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나 뭐 ABL바이오나 리가켐바이오. 코스닥이 가려면 이쪽도 이 선수의 팬심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말이죠. 리가켐바이오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리가켐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얘들은 이미 이제 뭐 신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뭐 사실 지금 뭐 바이오라고 해서 뭐 패닉셀이 나왔다라는 입장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시장 떨어지기 때문에 겁나서 판다라는 입장보다는 에이 이거 들어오서 이거 못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다 열받아서 이제 삼성전자를 SK에서 사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일례로 제가 하나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뭔가요? 예전에 제가 항상 뭐 좋아했던 종목 중에 HK 이노엔이 있습니다. 예. 근데 HK 이노엔도 주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방송하러 이제 지하철 타면서 오는 길에 뭐 당뇨 환자, 임상 환자 뽑는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하철에 붙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 어. IB 0009였어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꾸준히는 뭔가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서 뭐 이거 열심히 하고 임상된 것까지 허용된 것까지 좋겠어. 네. 근데 이걸 니들 이번 달에 얼마 벌어왔냐 이걸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예전엔 조금 뭐가 나와도 최대로 더 기대치를 붙여서 평가했다면 이제는 진짜 남는 것만 깎아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은 크게 꿔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꿈에다가 영끌까지 했으면은 깨지면은 꿈만 깨지는 게 아니라 현실도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꿈을 현실적으로 잡고 적게 꿈을 꿨으면은 이거 얼마 안 가겠지만 이거라도 사보자 이러면은 깨져도 내가 손실이 적은데 예. 지금 워낙 이제 집중 장세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쏠림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더 펌을 더 적극적으로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바이오 섹터 충분히 기대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리가켐 바이오도 오리온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무게추처럼 많이 느꼈어요.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리가켐 바이오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기술 수출을 넘어선 마일스톤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딥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만큼 뭐 한 5% 10%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저점 잡을 기회도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외국인 순매수도 뭐 지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주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40% 정도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40% 정도 빠지긴 30% 40% 정도 빠지긴 전했습니다. 예. 한 20% 넘게 좀 빠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지금 경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뭐 그렇게 큰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 16만 원 선 회복까지는 뭐 어렵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격수 라인은 자 살펴봤고요. 이번엔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3대장인데요. 자, 먼저 신기수 의원님, 앞서 LS 일렉트릭을 뭐 1순위로 꼽아주셨으니까 궁금한 건 효성중공업 대 HD현대 일렉트릭, 여기서는 어떻게 소리를 들어주실까요? 둘 중에 이제 예.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 고릅니다. 그래요? 아까는 그 가격 부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반장 느낌. 네. 똑똑하고. 네, 반장 예. 느낌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천재기가 있는 수학 굉장히 잘하고 경시대 나가고. 예, 그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뭐 좋죠. 이제 영업이익률은 3사 중에서 제일 높고요. 예. 그리고 관세를 뚫고 지금 엄청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이게 그 필요로 하면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인데 제가 효성중공업에 점수를 주는 이유는 예.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예.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네. 해주셨습니다. 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직구는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어. 현조는 예, 딱 하나. 그리고 그거를 지금 올해 연말까지 또 증설을 합니다. 미국 회사들이 변압기를 안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거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은 대안이 없어요. 이 회사 거 써야 돼요. 그래서 한 주당 주가가 높아도. 예, 그리고 아니면은 현대일렉트릭 거 수입해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유일하다는 부분이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효성중공업을 저는 뭐 더 좋게 본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덕후 위원님, 전력기기 3대장이 미드필더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각 선수들과 함께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순위 좀 가려주실까요? 일단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만약에 LS였으면은 예. 제 원탑이 됐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근데 LS 일렉트릭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세 기업 중에서 1등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앞서서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러시아 내에서의 영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해서 이미 이제 러시아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변압기 납품에 대한 어떤 세미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러시아도 가장 우려를 하는 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얻는 것도 힘들어지고 오히려 인프라 재건 이슈를 보더라도 사실 현대일렉트릭은 수출 모멘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네. 현대중공업에 비했을 때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높지만은 효성중공업이요? 그렇죠. 예. 현성중공업도 그렇죠. 근데 LS 일렉트릭도 사실은 수출 비중이 많지만은 이번 시장에서 제가 전반적인 포석을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 사태로 이제 미국이 다시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 네. 뭐 전쟁 복구 비용이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미국한테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지금 이란이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은 먼저 우리가 이 정도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너희는 우라늄 농축 폐기할 거지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답변이 미뤄지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이거 서명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뭔가 하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이제 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국한테 뽀찌만 뜯어내고 이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네. 대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좀 열어주세요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유럽도 알고 있다 보니까 쉽게 지금 손을 안 뻗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효성중공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수 비중도 탄탄하고 특히 지금 국내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의 모멘텀들은 여전히 뉴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뉴딜처럼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수출 모멘텀 즉 우리가 종전 협상이 이제 완전히 됐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 후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환율이 사실은 높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1등을 이제 현대일렉트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빅3 사실 어떤 선수도 기량 떨어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오늘 중원을 꽉 채워주고 있는 전력설비 빅3 두 분 해설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은 수비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 수비수가 공격수 아닌가요 오늘? 네,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을 예. 맡고 있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예. 모처럼 오늘 강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빠지는 선수들이 상당히 뭐 대부분인데 네. 유독 셋업체 이 큰형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승부를 가려볼까요? 자, 신기수 의원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승부를 좀 가려볼 텐데요. 저는 사실 신기수 의원님의 답을 이미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정답이 유효한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더 좋아 보이실까요? 네, 저는 이제 두 종목 중에 고르라면은 예. 네, 삼성 SDI를 고르죠. 아, 역시 예상대로. 네. 삼성 SDI가 사실 오늘 탄력도 더 강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보면은 예.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 셋업체만 좀 올라가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LNF도 살짝 상승권이었는데 지금 좀 그렇죠. 빠졌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들은 거의 그냥 반응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내에서도 대형주가 좀 차별화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있어요. 2차 전지 모멘텀을 우리가 꼽는 게 뭐 전기차 당연히 있고 전고체 있고, ESS, 전고체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예전에 LG엔솔이 미국에다 막 투자할 때 삼성 SDI는 미국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약이 됐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ESS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한 투자를 딱 돈 많이 허비하지 않고 네. 정확한 투자를 지금 하게 된 부분이 상당히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의 한 수가 된 예,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아졌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선행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공장 라인을 막 바꾸죠. 네. 예, 각청 막 하다가 지금 막 원통형으로 막 바꾸고 막 이러면서 좀 허비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예. 있어요. 예,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에는 이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2차 전지 인상적이네요. 정신 차리는 예. 중. 예,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작년에 보면은 그 이익이 난 데가 또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탄탄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타이밍이라든가 예. 그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을 또 한 몸에 또 받고 있는 삼성 SDI가 더 나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2분기 때부터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실적이 ESS 쪽에 상당히 좀 이제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어쨌든 올해는 또 어쩌면 내년도 초반까지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위원께서는 삼성 SDI 선수 대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선수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한 명은 이제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명은 우리 이제 죽은 고양이죠. 가장 비싼 죽은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격을 매기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삼성 SDI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DI 꼽아주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옛날 이제 조선본적에서 얘기했던 그 죽은 고양이 가장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기대 가치를 뭘로 판단하고 있냐면은 이 IRA,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AMPC를 받아서 이제 지금 흑자를 계속 유지를 뭐 흑자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법안상 우리가 자금 규모와 대비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보조금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SK온도 그렇고 배터리 사업 다 부진하다는데 뭐 이거 뭐 똑같이 그러면 셋 다 나쁜 기업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비한 반도체 기업에 비교한다면은 뭐 이 종목 그냥 지금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일하게 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의 2차 전지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사실 유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게 이참에 그냥 중국이랑 아예 손잡고 친하게 다시 지내버려?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니 지금까지 중국이 시도를 해서 장악을 해왔던 점유율을 높였던 산업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너무도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도 비싸더라도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제품들을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파트너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성 SDI도 그렇고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인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미국 쪽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생각보다 선전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도 이제 계약 수주를 받았잖아요. 네. 벤츠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중국인 주주예요. 20% 지분 갖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중국에 있는 CATL이나 BYD나 아니면 이쪽으로 파는 게 넓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삼성에게 굳이 준 이유는 뭐다? 그만큼 이제 독일 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럽 자체가 지금 우리가 EU 혹은 이제 뭐 또 군사적 동맹으로서는 나토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뭔가 좀 끈끈하고 뭉쳐 있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지금 다 갈갈이 찢겨 있는 상태인데 예. 규합 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SDI
SKI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그들이 단합력이 다시 생겼을 때는 한국에 대한 기회들이 높아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차전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그냥 반도체로 묶어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가 뭐 그대로 같이 가니까요. 자, 일단 신기수 의원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견과 함께 플러스 삼성물산 흐름도 같이 좀 봐주시죠. 예, 반도체 투톱은 네. 뭐 오늘처럼 이렇게 또 흔들리면은 또 뭐 없으신 분들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흔들린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해요. 예, 그렇죠. 사실 예.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만 조금 2%, 3% 정도 빠지는 거고 예. 하이닉스는 뭐 지금 잘 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더 잘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좀 뒤처지면서 하이닉스가 더 가는데 뭐 조금 있으면 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겠죠. 엎치락 뒤치락. 네, 그렇게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뭐 얘기해야 되나요? 예. 물산은 네. 지금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너무 계속 신고가던데요? 삼성물산이요. 예.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삼성물산은 갈 거고 삼성전자가 그 고점 찍지 않는 한 삼성물산도 계속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역시. 예, 플러스 해가지고 삼성물산은 뭐 이제 본연의 사업인 원전 쪽 모멘텀도 또 붙어 있죠.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배당 잘 준다고 그러고. 좋은 거 다 붙었네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뭐 일단 삼성전자의 주주라는 부분만 갖고도 예. 프리미엄을 받을 텐데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좋은 얘기를 더 덧붙여가지고 네. 또 막 해주거든요. 신고가 더 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랑 삼성물산은 뭐 같은 저기다 보고 있고요. 배가 똑같다고. 예, 삼성물산도 계속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김덕후 의원께서는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이거 승자 하나만 딱 가려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예, 어렵습니다. 저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같은 흐름,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SK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벌써 이제 2,000조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2,000주 넘겼어요. 이제 삼성전자랑은 이제 시총 차이가 10%밖에 나지 않는다. 예. 자, 이 말인즉슨 삼성전자가 오늘 가만히 있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10%만 올라갔으면은 삼성전자가 역전될 수도. 역전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삼성전자의 이제 강점은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제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얘기하시는데 네. 모바일이랑 가전 분야를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애플의 팀 쿡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칩 쇼티지가 너무 심해지면서 예. 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안 만들고 그냥 스냅드래곤부터 전부 다 수입을 해왔다면은 삼성전자도 똑같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이 갖고 있는 고민을 상대적으로 우회하면서도 가지는 장점은 삼성전자가 확연히 많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SK하이닉스는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일단 가계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이 경기일 때, 호경기일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모바일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교체 주기가 교체 주기가 늘어난다는 거죠. 어허. 이게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쇼티지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쇼티지만 명확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증시가 조정이 나오게 되고 뭐 AI 산업에 대한 어떤 속도가 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AI에 대한 속도가 지연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하던 사업 다 취소시켜 다 물려보내 이렇게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은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강력한 두 패권 주자인 미국과 중국이 정부 주도에서의 그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라도 반드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연준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일 여기서 속 편한 사람은 케빈 워시를 비롯한 연준 의원들입니다. 예. 왜?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거 승인해가지고 승인 받아서 채권 발행하면은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미국의 연방은행들한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이중으로 버는 거예요. 비싼 채권 받아서 이자 늘리고 이걸로 대출 금리 올려서
레버리지 효과 받고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다시 누구한테 투자하나? 다시 AI 기업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지금은 어떤 B2C, B2B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MVP를 가려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MVP를 알아보죠. 자, 먼저 신기수 위원께서 꼽아주신 오늘 경기 이 선수들 중에 MVP는요? 예, 저는 삼성물산 꼽 들어가겠습니다. 와, 삼성물산이요. 네, 김덕후 위원님의 MVP는요? 네, 위기 속의 수문장 SK 하이닉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결국 후방에서 MVP가 다 결정이 났습니다. 신기수 위원께서 꼽아주신 MVP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플러스 여기에 뭐 무역부터 원전까지 많은 것들 붙어 있고요. 그리고 김덕호 위원의 오늘 MVP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6 주식 월드컵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영 여의치는 않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8,900 간당간당하네요. 코스닥도 다시 한번 5% 넘게 내려오는 모습, 장중 저점 경신 직전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현명하게 잘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